자, HPSP입니다. HPSP. 참 이해 안 되는 시나리오 가지고 주가 박살났던 종목이죠. 자, 앞쪽에 4월 9일 날 저점,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가 늘어서 사실상 그 신저점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때는 4월 9일은 이때는 4월달 장세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질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코스닥의 경우는 반 이상의 종목들이 4월 9일 날의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종목은 이것도 판단을 못하고 최근까지도 저점에 이르고 들어가서 허우적대고 있다가 쌍바닥 잡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뒤늦게 돌아 나오고 있죠. 뒤늦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닥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자, 저 앞에서부터 보시죠. 이게 지금 절대 바닥 구간이잖아요. 이거 절대 바닥 구간. 이제 이 절대 바닥 구간 이거 빠져나온 겁니다. 자, 앞에 오늘은 뭐 사실상 지금 전망사기 수급사기 대특집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사기극 종목입니다. 이거 기관놈들이 나쁜 쪽으로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오늘 반도체주들이 여러 개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버려져 있는 종목들을 시장 흐름 좋아지게 되면 이 심택 같은 종목들도 앞서서 분석이 나갔었죠. 레거시 반도체 이 종목 노려야 된다라고 심택 나갔었잖아요. 레거시 반도체.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들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 심택 같은 종목들이 딱 좋다서 위치까지 딱 표시되어 놨지 않습니까? 위치까지. 그렇죠? 지금 딱 위에 가서 이제 헤딩 됐어요. 이런 거. 그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있죠? 오늘 또 밑에서 쭉 치고 나온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완전 밑바닥에서 놓여지는 거.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에 못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에? 천하의 개망주 골드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어저께 10%가 올라 들어오는데 이런 종목은 못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자, 이게 차트 보시다시피 이게 원익 IPS나 HPS나 똑같아요. 이게 구분됩니까? 그놈이나죠. 뭐 거의 쌍둥이 세트잖아요. 에? 삐까삐까 쌤 세트.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구조. 4월 9일에 저가. 이게 오르는 건지 못 오르는 건지 흔적도 없는 지렁이 곰뱅이 기어가는 속도로 반등 나오다가 그마저도 못 가고 자빠져 가지고 밑으로 자빠진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얘 그마저도 못 가지고 다시 또 얘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하게 쌍바닥이죠. 자, 기록상으로는 쌍바닥이 아닙니다. 거의 쌍바닥인 거잖아요. 5월 23일. 자, 여기 되돌아 들어가 보게 되면요, 원익 IPS, HPS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HPS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거 그렇게 한다면 이게 똑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 종목들은 눌렀던 그 자체의 흐름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여기 여기 5월 22일이고요 얘도 지금 5월 23일 똑같은 날 아닙니까? 그리고 5월 24일날 원익 IP에서 HP에서 똑같이 올라 들어갔고요.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핑계는 각각 원익 IPS와 HP, SP에 내린 이유가 틀립니다. 내린 이유가 틀리지만 결국에는 앞서 종목 얘기는 그렇죠, 사기란 얘기죠. 사기. 자, 이 종목은 무슨 사기를 쳤는지 보여드리기로 합니다.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사기를 한두 번 친 게 아니라 가지고요, 사기를 한두 번을 치는데 간단하게 그간에 쳤던 사기를, 모든 사기들을 요약시키는 얘기 이어가지고 이제 레포트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뭐 밸류 효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그간의 얘기들 카드 뉴스 여기에 지금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독점 이익률 50% 육박. 앞에 보면 이제 경쟁 뭐 이런 거죠. 주가 급락 아래로 나가면서 몸값 반통해서 매각 지금 다시 조절되고요. 매각 이슈 뒤로 넘어 들어가서 조절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HP, SP하고 요거 흔들려 가지고 내려가고 주가 재현 어렵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나오죠. 결국에 이건 뭐냐라고 하면요, 이거예요. 공매도가 나오고 공매도를 깠다라고 아예 대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깠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매각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비율로 접근을 하게 돼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각 관련해 가지고 매각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매각 이슈가 나와 가지고 내리는 종목이 있죠.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은 매각 이슈가 가지고 깨진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깨지는 이슈가 되고요. HMM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HMM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크아웃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HMM 매각 이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잘 나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뭐 50%의 독점적 지위 같은 경우 뭐 유지하기 어렵다. 아직도 계속 50%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비싸냐라고 하면요, 안 비싸요. 이거 얘가 왜 비싸? EST가 끼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 비싸요. 여전히 이거 뭐가 비싸 이게. 이익률이 저런데 20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망치를 낮춰서 이 숫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쪽에서는 분명히 비쌌죠. 장비주가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니까 이 위에서는 조금 비쌌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라고 하면, 이거 한미반도체가 여기를 가지고 있던 지분을 팔아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부자 지분이죠. 의구심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밀려 내려가고요. 이게 내려가는 틈을 타 가지고 공매도가 끼어 들어가서 가서 뭉겨버린 겁니다. 블럭딜이 나온다고 할 때 주가 왜 내리죠? 물량 때문에? 물량 우려 때문에 내립니까? 그 블럭딜 물량이 장내 물량으로 나와요? 그 장내 물량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려요? 싸게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매각 대신에 지분을 일부 파는 블럭딜로 전개해야 된다라고 쳐보죠. 얘가 주가가 35,000원이야. 35,000원 되면 블럭딜로 나오는 경우는 주가가 할인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뭐 적게는 뭐 7, 8%에서 한 10% 가까이, 그래서 10% 전후 정도로 할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35,000원 같은 경우는 10% 가지고 31,500원 전후, 35,000원, 1,500원 전후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할인 가격으로 일단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35,000원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블록딜 나왔을 때 이 종목을 가지고 공매도로 주가를 까가지고 얘를 여기까지 내려버리게 되면 이렇게요. 그래서 25,000원까지 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25,000원에서 다시 10% 할인하는 가격 이렇게 내려가니까 22,500원 물량을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35,000원짜리인 종목을 결국에 공매도로 까가지고 22,500원에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들이 받아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거,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것처럼 실리콘 같은 종목들 사기쳐가지고 까서 내려가는 것처럼 지들이 받아 먹어야 되는 이런 형태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현대오르튼 같은 경우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 부각을 시켜서 던지게 만들어. 그리고 밑에서 받아. HM입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죠. 자, 그러니까 블럭딜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블럭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외에서 사전에 약속된 가격으로 물량 그대로 주고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장내 가격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게 블럭딜인데, 그 블럭딜을 이유로 해서 매번 블럭딜 나온다고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깨져. 왜? 다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우려, 그래가지고 물량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물량 우려랍니다. 그러니까 실리콘트에서 나온 거 그냥 마찬가지죠. 미국이 주력도 아닌 회사를 들어 미국의 아마존의 매출이 빵원이라고 까버렸잖아요 종목을. 똑같은 거예요. 물량으로 실제로 장내 물량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물량 우려라는 얘기를 들면서 까버리는 게 블럭딜이거든요. 넌센스죠 완전히. 물량 우려가 안 나오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블록딜인데 물량 우려라고 까? 그 내심은 싸게 사는 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공매도 때리는 놈들은 공매도로 해쳐 먹고, 그리고 이 종목을 받는 사람의 경우는 저가에 받아가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이에서는 이제 온갖 이슈를 다 들고 있죠. 예를 들면 간단히 이게 가장 극명한 대비가 뭐냐 그러면, 이게 작년 11월 달에 EST하고의 특허 심판 소송에서 EST하고의 소송에서 이 HPSP가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라서 뭐라고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거 그거라 그랬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EST 같은 종목에서 이길 거라고 주가 들어왔다가 정작 졌거든요. 그래서 EST가 한꺼번에 이렇게 빡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EST 같은 경우는 다시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려 들어와요. 이게 정작 소송에서 진 EST는 주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점에서 더블을 올라오는데
소송에서 이긴 HPSB는 주가가 하나도 못 올라. 이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EST가 저렇게 졌어요. 소송에서. 예? 저 EST가 소송에서 저렇게 졌다 그러면 소송에서 그러면 이긴 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대웅제약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 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소송에서 졌죠. 그래서 메디톡스의 소송에서 지면서 대웅제약의 주가는 폭락을 하고 그리고 메디톡스의 주가는 폭등을 하고 이게 상식에 맞는 구조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 소송에서 지면서 여기입니다. 소송에서 지면서 대웅제약 주가는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이겼던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폭등하고 이게 상리잖아요. 이게 상식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진 EST는 오르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던 메디톡스는 올라가고 나중에는 다시 그 깽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소송 지점에서는 그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소송에서 진 EST는 주가가 올라 들어가는데 소송에서 이긴 HPSP는 도로 밀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겼더니 이번에 다시 뭘 부각을 시키냐 그러면 매각 불확실성 아까 봤던 거요. 매각 불확실성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뭔 얘기를 하냐? 자, 이제는 이제 부담 없는 가격이라는 얘기야. 이제는 부담이 없대요. 이제는 부담이 없다랍니다. 그래서 원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걸 바람에 높은 가격에 팔아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얘네가 이 사모펀드 자체가 우리 그 가격 이 가격으로 못 팔아요. 이 가격으로 못 팔아. 우린 적어도 뭐 몇 조는 줘야 돼 이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맛 좀 봐라고 엿먹인 거예요. 이거 짜고서 엿먹인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 여기는 까놓고 자 이제 어떡할래? 이래도 니네가 그렇게 많이 받을래? 그래서 리픽싱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조정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가격이 다운돼 버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불확실성으로 작동이 됐던 그 매각이란 관련 요소가 이제 반대로 바뀌어요. 매각 기대감이 되죠. 매각 기대감. 우리 기관들이 장난치기 딱 좋은 구조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팔고 있을 때는 매각 불확실성, 그리고 내가 사고 있을 때는 매각 기대감. 딱 두 가지 종류 그 중에 하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불확실성이 이제 기대감 쪽으로 도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그 카드 뉴스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매각 다시 이제 리픽싱 들어가고 팔기 어렵네. 요게 그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이러면서 이제 까버린 거야. 이렇게 매각 연기. 여기 같은 거 제일제당 CJ 같은 경우도 매각 철회로 들어갔죠. 최대 2조 원에서 알려졌지만 주가가 발식에 못 미치고 있다. 방향을 선회했다. 들어가죠? 그럼 이제 판도가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매각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매각 불확실성이라는 거 가지고 우선 이 악재 자체가 사라졌다 쪽이죠. 기대감은 아니라도 적어도 악재가 사라졌다는 나온 거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들었는데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다. 이러고 바닥에서 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 들어와야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 들어올 것이냐 체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건 너무 못 올랐잖아요. 너무. 그렇다고 이 회사가 지금 적자내가지고 개망하고 있는 회사냐 그러면 결국에 기관들 사기에 말려 들어간 거거든. 이거 전망 사기에 말려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 얘가 뭐가 나쁜데? 이런 실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똥바닥에서 지금 지수가 2,900까지 올라오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 이러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올라 들어와야 맞죠? 그러니까 원익 IPS도 그렇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둘 다 똑같은 형태의 개똥바닥 만들고 있던 회사 나란히 올라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탈출 스타트 끄는 거니까요.
아직 한참 더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3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지금 10% 이상 공간이 남아 있고요. 직전 구조 여기까지는 가져야 맞는 거죠. 이거 아무리 못해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여기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이 선 정도까지. 그럼 이게 지금 10,000원을 더 올라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건 40% 가까이. 지금 사도 40%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시고 그 다음에 요 2만 근처로 눌려 들어가면 또 받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산 다음에 그대로 직선으로 질주를 하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28,000원 넘어 들어가는 차에서 그냥 바로 이어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위쪽까지 쭉 끌고 나가는 형태로 매매 이어가시면 또 좋은 흐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렇게 맨날 안 좋다 생쇼를 냈지 않습니까? 안 좋다 맨날 안 좋다 그래 놓고는 자 이렇게 해놓고 외국인 지금 다시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자 다시 커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안 좋은 종목을 너네는 왜 아직도 이렇게 갖고 있니? 그렇게 안 좋은 종목을 결국에 수작은 이건 해먹자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싸게 먹자는 겁니다. 싸게. 기업금융을 해도 마찬가지가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수급이 돌아선 거 보이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그렇죠? 38선까지는 간다. 이렇게 놓고 보고 역시 마찬가지 저가에서 돌아오는 거 공략하는 종목 HPSP 였습니다. 원익 IP에서 구조 똑같으니까요. 두 개 같이 엮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거의 같이 가게 돼 싶어요. 원익 IPS보다는 얘가 좀 더 저평가인 종목이죠. 원익 IPS보다. 그래서 딱 그만큼 더 올라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 그다음 위에서 날뛰는 종목들, 묻어두면 따따발고 종목 다 찾아드리죠. 그러니까 오늘의 강세 테마 아침에 일찌감치 골라드리고 있고, 어제 풍산 골라드렸고, 오늘 태양광 에너지주 골라드렸고, 중간에 코인주 골라드렸고 다 찾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숟가락만 챙겨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다운로드 받고 가입해가지고 들어오는 이게 숟가락 들고 오는 거죠. 숟가락만 들고 오시면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배 터질 때까지 다 드린다는 얘기야.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가 무슨 제 자선사업단체, 자선사업단체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돈을 드리잖아요. 그냥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16년 만에 오는 대세 강세장. 2009년도 지수 3,000 버리겠다라고 하던 이명박 시대 이후 최강의 장세예요. 이때 돈 못 버시면 여러분 주식 따라 치시는 게 나아요. 지금 같은 장세도 돈을 못 버는데 벌겠습니까? 작년같이 저렇게 전세계 꼴찌하장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리딩 받으시고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